그러니까 복비를 많이 줘서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것 같으면 그 복비로 그렇게 조율할 수가 있어야 돼. 최근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. 아하. 반갑습니다. 황 소장입니다. 이번에는 부동산을 우리가 거래할 때 반드시 주게 되는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, 복비라고 하죠. 이 복비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중개 수수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. 얼마 금액 이하에는 몇 퍼센트, 얼마 금액 이하는 몇 퍼센트, 얼마 금액 뭐 이상이면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지. 그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거래한 금액이나 뭐 임대한 금액에 곱하기 그 수수료 요율을 표의 요율을 곱하면 뭐 복비가 나오는데 그 수수료를 다 주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법으로 그게 상한선이고 그 상한선 아래서 그 협상을 해서 정하라는 거예요.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수료 요율이 1%다. 근데 10억짜리를 거래했다. 10억의 1%는 얼마? 1000만원. 그러면 복비를 1000만원을 줘라가 아니라 1000만원을 넘지는 말아라는 수준이야. 맥시멈. 말라는 얘기야. 그러면 1000만원 밑에서 얼마든지 이제 조율이 가능해. 네.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.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다 하면 그 요율표의 제일 높은 수준까지 줄 수 있는 거고, 그게 아니다. 이 사람 뭐 대충 했는데도 이 정도다.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조정해서 그것보다 낮게 할 수도 있는 거야.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얘기를 했냐면, 그냥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복비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경우를 뭐 월세 임대하면서 뭐 전세 임대하면서 이런 경우에서의 중개 수수료를 기준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, 그거는 깎아도 그래도 이제 몇십만원,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깎을 수도 있어.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. 그러니까 저도 왠지 이걸 왜 얘기하지? 그치, 별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데 내가 굳이 왜 얘기를 했을까?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내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아니고. 왜? 없어 보여? 가끔 없어. 그래.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냐? 속이 시원해? 아, 그래. 좋다, 야.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야.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할 때, 이럴 때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.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뭐 30억짜리를 사, 뭐 1%라고 해서 뭐 0.9%인데 뭐 1%라고 쳐 계산하기 쉽게. 그러면 30억짜리를 사는데 뭐 1%니까 3천을 줘야 돼.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정찰제가 아니야. 이게 매물이 한 31억에 나왔어. 근데 이 중간에 중개사의 노력으로 이게 3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 5천이 될 수도 있다고. 네네.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.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. 간혹이에요? 간혹? 많진 않아. 간혹이고. 왜냐면 집주인과 이 사람이 아주 아삼육인 상황이고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있고, 그런 경우에는 그 중개사가 부동산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. 아삼육이 뭐예요? 뭐 매우 친하다 뭐 이런 뜻으로 보는데. 네.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. 잘 생각해봐. 네. 31억에 나왔어. 30억에 깎아. 그럼 이 사람 3천 다 줄 수도 있어. 그쵸. 6천 줄 수도 있어. 그래도 4천 득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복비를 많이 줘서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것 같으면 그 복비로 그렇게 조율할 수가 있어야 돼. 최근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. 그렇게 말끔하게 막 너무 좋다 막 이렇진 않아. 왜냐면 내가 그 복비를 거의 2배 가까이 주면서 좀 그랬거든. 애초에 그런 얘기가 없다. 계약하는 날 그 부동산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.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약간 난 뒤통수 맞는 느낌을 싫어한단 말이지. 누구나 뭐 당연히 그렇잖아. 갑자기 갑툭튀로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? 좀 그렇네. 뭐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케이를 하고 거의 2배 가까이 줄 뻔하던 거를 2배가 아니라 그거보다 이제 조금 낮춰서 이제 복비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경우가 있었어.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. 많지는 않다는 거는 나도 지금까지 수십 개 넘게를 사면서 이런 경우는 한두 번밖에 안 돼. 두세 번, 한두 번, 뭐 3번 이하야.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득볼 수 있는 게 크다면 그 이상의 지출을 할 수도 있다는 문제지.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지. 그냥 내가 무조건 아끼겠다고 하면 내가 3천 주고 31억 주고 사는 거는 보다는 6천 주고 30억에 사는 게 낫잖아.
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뭔가 큰 걸 살 때는 그 그 중개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, 집주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, 그게 이제 확실하다면 중개 수수료로 그 부동산의 가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다. 중개 수수료로 뭐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자기가 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어줄 필요가 있어. 보시는 분도 궁금해하실 건데, 그러면 그런 중개사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? 아, 그거는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돼.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살려고 하는 거잖아. 네.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수십 번을 하면서 뭐 두세 번밖에 안 된 이유가 뭐겠어? 힘들다는 거구나. 아니,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 통해서만 살 수가 없어. 내가 어떤 물건을 찾아서 마음에 드는 게 생겼어. 근데 그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여준 부동산 중개사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,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하는 거야.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았는데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고 100% 알 수가 없거든. 아닌 경우가 더 많으니까. 그런 정도로 집주인을 컨트롤 잘 할 수 있는 사람, 능력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많지 않아. 어느 분야에나 마찬가지지. 능력이 확실히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지.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복비에 대해서,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그 중개 수수료로 뭔가 가격 조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, 그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서 진행하는 게 아마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득이 될 겁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. 노력을 하긴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들은 이 앞서 말한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. 인내심이라는 건 뭐가요? 그건 인내심이 아니라 멍청한 거지.